충남도가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천안시와 아산시가 자체 예산을 더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업자에게 별도로 아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착공한 세종시 아름 이중 캠퍼스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아름중 1지망 배정에서 탈락한 현재 2학년 학생들의 전학 가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천안 북면 위례 벚꽃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문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민간 협력체인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도가 소상공인 등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기에 천안시와 아산시도 자체 예산을 더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얼마를 더 받게 되는 건지 먼저 천안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가 충청남도에 긴급 재난지원금에 시비 70만 원을 더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천안 지역 소상공인 등은 14일 발표한 도 지원금의 30%를 더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합금지 업종은 도비 100만 원에 시비 30만 원을 더한 130만 원을, 영업 제한 업종은 도비 50만 원에 15만 원을 더한 65만 원, 30만 원이었던 일반 소상공인, 노점상, 대리기사 등 특별 고용 근로자는 3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종교시설은 예외적으로 도비 50만 원에 5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그대로지만 최대 50만 원에서 9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종교시설, 또 문화예술인, 운수종사자, 그리고 대리기사 등 특별 고용 근로자라든지 노점상을 포함하는 촘촘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 지원금이기 때문에 소외된 분야가 최소화되어서 폭넓게 지원되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천안시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타 시군처럼 천안시에 추가 지원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번 추가 지원금은 도의 재난지원금 결정에 앞서 자체적으로 논의해왔던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시의원이나 타 지자체 추가 지급 결정에 떠밀려 결정한 건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의회에서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알고서도 그런 발표를 했는지 몰라서 그런 발표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한편 이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2020년부터 쌓아둔 재난 목적의 예비비 중 일부로 충당하게 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천안과 마찬가지로 아산시도 충남도 재난지원금의 30%를 추가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노점상이나 내수면 어업 종사자 등에게도 별도로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시가 정부에서 정한 기준과 행정 지침을 충족하지 못해 그동안 지원금을 받지 못한 업종에 대해 아산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영업장 신고를 했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됐던 미등록 노점상을 비롯해 영업권 지위승계나 폐업으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업소와 종교시설, 내수면 어업 종사자, 학교 급식 참여 농가 등 농업 관련 참여자 등입니다. 지원액은 40만 원에서 65만 원까지 실정에 맞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충남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6천여 명에게도 40만 원에서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모두 7천여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시 지원금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아산페이로 지급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영업 및 사업 행위를 해왔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봤다면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재난지원금을 받는 소상공인과 운수 종사자,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6개 분야 2만 2천여 명에게 도비지원금의 12-30%를 더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는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추가 지급이 제외됩니다. 이번 아산 긴급재난지원금은 이런 사각지대 없이 모든 분들이 받아갖고 굉장히 이제 누락됐다 서운한 모든 감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거로 보입니다. 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아산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현장 접수처인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대강당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 15일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은 급변하는 도시 여건과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것으로 아산시는 2040년 도시 미래상을 자연과 문화경제가 공존하는 상생도시 온유 아산으로 설정하고 실현을 위해 웰빙 문화도시, 스마트 경제도시, 위드 상생도시 등 3대 목표와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상반기 중 충남도의 도시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천안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시정을 세세하게 하는 지방의원 출신 등 경쟁력 있는 후보를 도와 2년 만에 천안시장 자리를 되찾고 지방의회에 나아갈 길을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시의원 3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천안교육지원청은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2022 자유학년제 진로체험지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지역대학과 공공기관, 민간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지원단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자유학년제에 참여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아산시와 아산시 가족센터가 아산 터미널 웨딩홀에서 다양한 가족 화합을 위한 아산 모든 가족 함께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의미를 깨닫기 위한 것으로 일반 가정과 다문화, 외국인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이 하나가 되는 화합 퍼포먼스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한국과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세계 요리 경연대회를 펼쳤으며 각국의 요리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도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천안 북면 위례 벚꽃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북면 위례 벚꽃축제 추진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축제가 열리지 않더라도 많은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시설 방역 소독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아름중학교의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착공한 아름 이중 캠퍼스가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올해 신입생 배정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는데 지난해 아름중 1지망 배정에서 탈락한 현재 2학년 학생들의 전학 가능 여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건립 중인 아름 이중학교입니다. 아름중학교가 겪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건립 중인 캠퍼스로 이르면 다음 달 중 준공될 전망입니다. 아름 이중 설립 효과는 뚜렷합니다. 지난해 70% 초반에 머물던 아름중 1지망 배정률이 올해는 아름 이중 준공을 전제로 98.2%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관건은 아름중에 배정받지 못했던 현재 2학년 학생들에 대한 전학 가능 여부입니다. 지난해 아름중에서 수용하지 못했던 131명의 학생은 인근 중학교로 분산돼 지금도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동이 지역구인 상병원 세종시 의원은 지난해 교육청에서 약속했던 대로 이 학생들에 대해서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공식 주장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전학 희망자는 22학년도 1학기에 전학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학부모 대표 앞에서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이 전학 조치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병원 의원실과 견해가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며 동일 학군 내 전학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히 새로 설립되는 아름 이중 캠퍼스도 이미 계획된 학급 수에 맞게 교실이 가득 찬 상황에서 추가 학급 배정은 또다시 과밀 학급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회 등을 통해 해당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 시민연대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임기 내 청와대 세종시 완전 이전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법안이 5월 취임 전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도시 세종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 민관협력체인 문화도시 추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추진위원은 모두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추진위원장은 안남일 고려대 교수가 위촉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 동안 시 문화사업과 연계, 지역에 필요한 문화예술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이나 사업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종시와 시문화재단은 이날 발대식에 이어 추진위원들의 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대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학 캠퍼스 유치를 위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위원회는 지난해 제정된 대학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학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시민과 전문가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촉일로부터 2년 동안 대학유치 전 과정에서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한편 세종시와 행복청은 신도시 4-2 생활권 약 6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2024년 개교를 목표로 공동 캠퍼스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세종시청 1층과 4층 일부 공간에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가 조성됐습니다. 4층 중정에는 한글사랑 도시 세종의 정체성을 반영한 한글자료 전시 특화 공간을 비롯해 2만여 권의 책을 비치한 독서 쉼터와 휴게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또 1층에는 출판 장비를 설치해 시민들이 직접 책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책문화센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김원식 시의원의 제언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출범한 우리 시는 올해로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계획된 행정기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 등 행정수도로서 면모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가족 기능은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입주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인구 증가 및 세입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있어 지역 내 균형 발전과 가족 기능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정책 및 과제라 할 것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우리 시에서 기존 고시한 일반 산업단지는 총 8개로 이 중 3개는 공영개발로, 1개는 민간개발로
나머지 100개는 시가 지분을 투자하는 민관 합작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관 합작 개발 방식은 행정 절차의 빠른 진행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업 시행자에게 구성 예정 토지 변분양과 토지 수용에 있어 혜택이 주어지는 등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첨단 산업단지와 미래 산업단지 구성 사례를 보아도 민관 합작 개발이 결코 산업단지 성공에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2018년도에 민간개발 산업단지 SPC 출자 기준을 마련하고 엄격한 출자 기준을 통해 원칙적으로 출자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에도 2018년 이후 2개의 SPC에 출자하여 시에서 사업자의 입장만을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구성된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봤을 때 최초 승인 신청 시 입주 의향서를 배출한 기업의 실입주율은 8%밖에 되지 않고 분양 공고를 통해 입주한 기업이 92%나 된다는 것은 최초 승인 신청 시 배출하는 입주 의향 기업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상 하나의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한 실정이며 이는 토지 분양 위주의 다위 배계하여 우량기업 유치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구성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러운 인구 증가와 각종 편의 인프라가 구성되어 지역 내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8개 사업 중 7개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북부 지역의 인구는 2012년 이후 표정면은 625명, 견인면은 1347명, 변동면은 793명이 감소하는 등 총 2766명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입주기업 근로자의 경제여건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 사업 추진보다 개발 방법 선정, 입주기업 유치, 지역 내 균형 발전 부분을 표리하고 외형적 규모 확대와 급급한 주먹구구식 산업단지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특혜 시비에 심할 수 있는 SPC 출자는 최대한 자제하고 최초 승인 신청 시 입주 의향서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실입지를 높이며 시 세입 증대와 지역 내 균형 발전까지 고려한 우량기업 유치와 가족기능 확충에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시 지역 내 균형 발전과 실질적인 가족기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량기업의 유치는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입지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경제 탄압국에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치원읍 중학교 이전 재배치 후 빈 건물로 남게 된 구 조치원중학교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마련이 지역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이곳을 학생 문화와 평생교육의 거점으로 만들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치원읍 서창리에 있는 옛 조치원중학교입니다. 지난해 신흥리 일원으로 이전 재배치된 이후 지금은 문이 굳게 닫힌 채 비어 있습니다. 부지 면적만 16,000제곱미터가 넘는 적잖은 규모여서 이전 후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곳 구 조치원중학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하지 않고 학생과 지역민들을 위한 가칭 학생교육문화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학생교육문화원 설립은 단기와 중장기 사업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단기 사업으론 문화원 운영의 기본 여건을 갖추고 오는 2024년 9월에 우선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관동 2개 동의 성인 대상 평생교육과 학생들의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부여하고 후동에는 댄스나 음악, 노래방, e스포츠 같은 학생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문화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 사업으론 운동장 부지를 공원화하고
학교 강당을 휴식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골자로 단기 사업과 함께 진행해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만 건물 리모델링에 129억 원, 운동장 공원화 등에 55억 원 등 모두 184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되 교육 문화와 평생교육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맞춤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현재 읍지역엔 학생교육문화원이, 동지역엔 평생교육원과 창의진로 교육원 설립이 각각 추진 중인 가운데 시교육청은 이들 교육기관 간 기능 조정과 역할 분담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에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기 전에 시청 누리집에 접속하면 선별진료소 대기 혼잡도를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동안 스마트 포털 세종N에서만 제공해온 선별진료소 혼잡도 정보를 지난 11일부터 누리집을 통해서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방법은 시 누리집에 접속해 코로나19 클릭 시 우측 상단에 선별진료소 혼잡도가 노출되는 방식이며 시민들은 한눈에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의 대기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는 현재 세종시청과 시보건소 등 두 곳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천안시가 난임부부 시술 시 지원 횟수와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까지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로 늘어납니다. 또 법률혼 부부에 한해 지원했던 한방 난임부부 치료비는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영유아 모성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 중앙도서관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작은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천안 지역 공립과 사립 작은 도서관 81곳의 운영자나 종사자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하면 됩니다. 아산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추진합니다. 집중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비롯해 가맹점주가 본인 혹은 타인 명의로 지속적인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시는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